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 축소 가능성과 미국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탈퇴 우려 등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7% 하락한 25,369.13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1% 내린 2,748.2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4% 낮은 7,153.5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세는 석유류를 제외한 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미 노동부는 12월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5% 상승을 밑돈 것이며 4개월간의 강한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입니다. 수입물가는 계절 조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도매 재고는 시장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0.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에는 0.4% 감소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7% 증가였습니다. 11월 도매 재고는 전년 대비로는 1.5% 증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량과 원유 생산량 감소에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일 대비 배럴당 1% 오른 63달러 57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5일로 끝난 주간 미국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49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350만 배럴 감소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정입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던 미국 뉴욕 증시가 간밤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데다가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주 후반에 있을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간단히 봐드리죠.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IT주 대량 매도에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2,500선을 내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평가에 전기 전자업종의 추가 하락이 지수를 끌어내린 건데요. 어제 코스피는 0.42% 내린 2,49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면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해서 0.59% 상승한 834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부가 오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출정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터스트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추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제가 두 가지 악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0.1% 남짓한 하락이면 그냥 뭐 조정 정도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무엇보다 그 월가에서 바라볼 때 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6.67포인트 하락을 이것을 과연 그 낙폭 확대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미국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부터 이렇게 주가가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그 미국 증시가 그동안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얼마나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시고 그리고 미국 증시의 리뷰를 좀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 여전히 신고가 모습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2017년도 그러니까 2017년 1월 3일 날 19,0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물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439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즉 1월 달 들어서도 비즈니스 데이로 며칠 되지 않았지만 벌써 짧은 기간에 50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상승에만 국한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프랑스 까크지수 관련돼서도 미국 증시보다 올 한해 즉 2018년도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 보이 있었던 것이 글로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증시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예. 또한 프랑스 까크지수를 넘어서 독일 닥스 지수의 모습도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옆에 있는 우리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어쨌든 2017년도 넘어서 2018년도 즉 최근 들어서 상당히 증시가 급등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즉 지금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를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증시가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반영인데 반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덱스는 이번 주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JP 모건을 비롯해서 실적이 얼마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화두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JP 모건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에 있어 상당히 인덱스로 좀 보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주가에 대한 급등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즉 $110 넘어섰다는 걸 보면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금융제 실적이 결국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는 기본적인 전제로 봤을 때 결국 JP 모건을 비롯해서 미국의 금융주의 어떤 실적도 즉 지난 2017년도 4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고민은 결국 그것입니다. 결국 그 미국 글로벌 증시를 넘어서 미국 다우지수도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JP 모건을 비롯해서 금융주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투자자는 그동안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눈높이를 못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행복한 고민 즉 행복한 눈높이 착시가 얼마까지 갈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고요. 자, 한국 증시를 잠깐 좀 넘어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증시 관련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2018년도 들어서 약세의 모습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 한국의 그 유가증권 증시가 상당히 상승하게 된 기본적인 팩트가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져서 한국에 있는 종합주가지수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한 가지 모습인데요. 자, 2017년도 그러니까 4월달,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성적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5.1조가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5.1조를 우리가 말씀드리기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기가 90일이죠. 자, 90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 4분기 동안 하루에 삼성전자가 1,679억 정도 순이익을 발생할 정도로 예상보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주가가 최근도 하락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너무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시장의 참여자는 실적은 좋아진 것은 맞지만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 시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 즉 눈높이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눈높이가 너무 좋아져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그 미국 글로벌 증시 최근 들어 상승은 기본적으로 어쩌면 미국의 기업의 실적도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주장했던 것이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즉 작년 한 해 동안 법인세 인하했고요. 또한 기준금 인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증시에 대한 코멘트를 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와 지표와 실적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내가 미국의 어떤 기업들을 커버하겠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금융제 실적 얼마나 좋게 나올지 몰라도 미국 3대 지수가 급등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하락 관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정받을 자리라 오늘 또 조정이 당연한 결과였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세계은행이 2018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3% 이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십시오, 소장님. 예. 네, 실은 월드뱅크 어저께 그 질문을 좀 받으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우리가 월드뱅크라 그러면 통상 그 WTO 그리고 IMF와 합쳐서 글로벌의 어떤 3대 그 세계 경제 기구라고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월드뱅크 사이트에서 제가 그 이번에 코멘트를 좀 PDF를 좀 받아봤는데요. 예. 자,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 가지고 지금 몇몇 그 이제 증권사에서 페이퍼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월드뱅크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1월과 6월에 그 페이퍼가 2번 나오고요. 어저께가 1월 달에 페이퍼가 나왔다 보겠습니다. 자, 기본 첫 장은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트라고 이렇게 헤드라인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음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업턴, 즉 회복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이번에 월드뱅크 페이퍼의 기본적인 헤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글로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월드뱅크가 그 글로벌이 이제는 3.1%로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월드뱅크가 바라본 시각은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E라는 단어 그리고 F라는 단어 뜻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라는 단어가 이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2017년도는 실은 작년이기 때문에 대충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테이트 즉 E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통상 이코노미스트들이 F라는 즉 올해부터 F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는 모르겠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E라는 단어, F라는 단어 그런 단어 뜻부터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월드뱅크가 바라본 시각 이것입니다. 2017년도가 결국 글로벌 관련돼서 리얼 GDP가 3.0이다 이렇게 작년은 정리해 놓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도 약 3%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성장이 올해와 내년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몇몇 페이퍼를 보면 올해도 월드뱅크가 바라보는 글로벌 성장이 3.1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도 2009년인데요. 자, 실미적으로 3.0이든 3.1이든 그런 부분도 의미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2018년도, 2019년 즉 내년까지는 우리가 의미 있는 전망인데요. 따라서 2020년에 이 데이터는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다는 데이터로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이 3%대 넘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보겠습니다. 통상 월드뱅크가 바라본 시각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상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어드밴스드 이코노믹 선진국의 지수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시죠? 이머징 마켓 그리고 디벨롭 마켓 어떻게 보면 신흥국과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라고 해가지고 통상 EMD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 보면 2017년도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역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월드뱅크가 바라본 시각은 신흥국도 좋아지고 있지만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 시장도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질지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팩트를 좀 우리가 말씀드려볼 것 같은데요. 자, 월드뱅크가 바라본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내려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좀 잠깐 좀 해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크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통상 지역적 리스크라고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2017년 동안에는 지역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 헤드라인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코리아 페니슐라, 즉 한국과 관련돼서 지역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월드뱅크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 리스크와 또한 이렇게 한국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예상보다 한국이 지금보다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 헤드라인 가운데서 그 한국발 리스크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리스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국발 리스크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월드뱅크가 좀 우려의 시각이 좀 커지고 있다는 말씀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월드뱅크가 이번에 페이퍼 가운데서 리스크란 단어를 예상보다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리스크 가운데서 우리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한국발 리스크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한 챕터에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보셨던 페이퍼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정학적 텐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 이번에는 페니슐라를 넘어서 한국의 한반도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즉 작년에 예상보다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월드뱅크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지고 있다면 어쩌면 이 이후에 2018년도 월드뱅크가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3.1이지만 그 가운데 리스크 가운데서 한국발 리스크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면 결국 이후의 리스크는 결국 한국발 리스크를 떠나서 정확하게는 리전 액티브 즉 동아시아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남이 이번에 페이퍼의 기본 페이퍼 가운데서 경제 전망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앞서 보셨던 두 가지 챕터 속에서 한국발 리스크 그리고 한국발 정책 리스크 또한 지역적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 즉 올해 글로벌 경기 가운데서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 의미보다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으로 짧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연초부터 남북 고위 회담이 좀 진행이 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잦아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페이퍼들에 나와 있는 수치도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실은 이 페이퍼가 어제 나온 페이퍼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과 북한 어떤 평창 올림픽을 넘어서 남북 대화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발 그리고 북한발 이것을 일단 리스크로 받을 것은 뭐냐면 현재까지 상당히 의미가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월달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어떻게든 와서 이것이 결국 남북 화해 모드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인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북한이 10발 때론 11발 이상의 미사일 발사했다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화해 모드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 북한의 김정은은 언제라도 미사일 누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화해 모드로 보는 것은 약간 좀 이른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 그리고 평창 그 패럴림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북한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습을 우리가 이것은 화해 모드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지역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평창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북한이 액션이 나올지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너무 긍정적 리스크에 취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단 리스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볼 텐데 앞서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고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이 빠지면서 좀 주춤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증시도 고점을 이미 찍었다라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전략을 일단,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고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 관련돼서 비트코인 그 작년 하반기 들어서 JP모건이나 이렇게 그 CEO들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런 코멘트 했는데요. 어저께 월가 페이퍼를 보니까 JP모건 CEO가 나와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실수했다 이런 얘기처럼 고점이란 논란은 아직까지 좀 얘기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방어적인 기질 속에서 이쯤에서는 매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긴장감이 현재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넘어서 어제부터 일단 그 연기금 관련돼서 좀 행보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융당국이 연기금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연기금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우리가 잠깐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시장을 얼마나 이끌까 그런 모습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저께 즉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금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든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연기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히려 223억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2017년도 1월달 들어서도 매수한 날도 있었습니다. 매수한 날도 뭐 지난 1월 5일 같은 경우에는 500억대 이상 매수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100억대 그리고 어제는 200억대 또한 지난 1월 4일 날도
133억의 순 매도를 있다는 걸 보면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코스닥 활성화가 한다 하더라도 연기금은 일단 뭐 매도세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시장의 종목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일단 연기금 관련돼서 우리가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어떤 입을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이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연기금 자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연기금의 그 기본적 포션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연기금의 자체 판단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실 때는 시장이 어려울 때 연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꾸로 보시면 주가가 오를 때 연기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받치면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결국 내 국민연금, 내 앞으로의 자산인데 이걸 가지고 왜 시장에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서로 양비론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그만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올랐지만 삼성전자나 셀트로 이런 한두 종목 때문에 올랐다는 걸 보면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는 뭐 연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그래도 시장을 좀 지지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기 전에 이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면 좋겠죠.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바라볼 때는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5.8조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 페이퍼 잠정이익이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15.1조, 즉 7천억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것은 애널리스트가 예상보다 정확하게 맞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과거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를 좀 방어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자,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수출주입니다. 지난 시기에 보시면 최근 들어 시장에 참여자 고민하시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신 것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강세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강세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만큼 달러 베이스로 보면 영업이익이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난 2017년도 9월 달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달 한국 돈의 가치가 1,150원이었습니다. 1,150원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좀 깊게 보시면 1월 달에는 1,058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가 됐다는 걸 보면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든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후에 삼성전자를 넘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강세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이번 2017년도 4분기만큼 2018년도 1분기 실적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좀 시간이 없지만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네. 자, 며칠 전에 원달러율이 그 1,058원까지 강세가 됐습니다. 다만 그때 의미 있는 것을 보냐면 그때 그 원달러 환율이 1,058원을 지지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 1,070원까지 1,071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강수로 갔다 약세로 가야 됐을까요? 이날 어떤 얘기냐면 정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강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즉 구두 개입을 했다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외환 참여자가 결국 한국 돈의 가치를 더 살려다가 한국 정부가 이제 1,058원부터 더 강세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단기간에 1,071원까지 갔고요. 이렇게 인적으로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 의혹국인데요. 미국이 1년에 두 번이죠. 4월달, 10월달 그리고 환율 조작 의혹국에 리스팅업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지난 1월 8일날 우리가 1,058원 이후에 구두 개입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4월달에 한국이 지난 1월 8일날 원화 관련돼서 구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는 환율 조작 의혹국으로 지정하겠다. 그런 빌미가 될 것인 것 같고요. 또한 뒤져보면 원화가 강세된 이유는 그만큼 한국과 북한이 최근 들어서 화해 모드로 갔기 때문에 즉 북한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돈의 가치를 사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한국의 어떤 경제 실적도 있겠지만 북한과의 화해 모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같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다른 페이퍼를 보면 1,000원대까지 그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로 가게 된다면 그 삼성전자 실적 지금보다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틀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진행해봤고요.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네.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거나 배당을 하는 등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한 만큼 배당 확대, 또 지배구조 투명화 등이 새로운 증시 키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향후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집권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난 취임 일성,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성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창출하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문제가 스튜디십 코드를 포함한 신주주 정책과 어우러지면서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막상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다 보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다시 말해서 컨트롤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이라든지 국가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스튜디십 코드가 강화된다면 내년부터는 좀 더 기업들의 투명성이 더 확고하게 다져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배구조 개선 사업들이 기업별로 속속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효성은 기업 분할 후에 지주회사 전환을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기업 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은 3년간 주당 배당액을 2,000원으로 확대한다는 발표와 함께 검주들어서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이던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 배당이 무려 9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이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4조 8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배당액만 지난해 대비해서 100%, 2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1기획과 삼성 S1도 배당 성향을 34%, 30%대에서 60%로 확대하는 그런 지배구조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들 기업 이외에도 나머지 그룹들도 본격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지배구조 개선 사업 투명성 확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배당 정책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더 짙게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발표를 한다고 해서 주가에 모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목별, 업종별로 주가의 반영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스튜디십 코드 같은 친주주 정책은 올해 주총에서 의결을 한다면 내년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사업도 그것이 바로 주가의 급등의 요인, 투자심리 장기적으로 본다면 투자심리 호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주가에 반영되는 템포는 순차적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주주 정책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 사업을 펼친다 무작건적인 무차별적인 매수보다는 템포를 조절하고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중장기로 볼 때 악재하기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더욱더 확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사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주가는 빠졌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네,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식사 격언에도 보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격언이 있다시피 우리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주가 정책, 그리고 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사회 정반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막상 발표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결국은 그동안 2018년도
개장 이후에 5일 연속 상승하다 오늘 조정을 받은 것처럼 국내 증시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오늘 더군다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국내 증시도 그동안 연속 상승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제의 조정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이 아닌가. 그리고 조정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정 폭은 충분히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조언은 잠시 뒤에 여쭤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 투자 자금 2016년보다 대폭 유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도 기대할 수 있을지일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 몰린 외국인 자금 둔화될 우려는 없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난해 연말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 코리아 셀을 외치면서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한 해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데이터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그냥 쓸어담는 거의 쌍끌이 매수를 펼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 자금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지난 2012년도에 231억 3천만 달러를 매수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195억 달러를 쓸어 담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2010년도에 21억 7천만 달러에 비한다면 몇 배입니까? 한 7배, 8배 정도 매수 우위를 지난 한 해 동안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하반기 들어서 8월달, 9월달 여름이죠. 북핵 리스크. 그리고 12월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 매수 물량으로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 세 달을 제외하고 나서는 9달 동안 순매수를 보이면서 그렇죠. 최근 5년 동안 최대의 매수세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펼쳤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 이번에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에서 JP모건이 가장 신뢰성 높은 그 실적치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우러지면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분석력인 다시 한번 그 신뢰도를 입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올 한 해도 특히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신용도 평가는 CDS 프리미엄 다시 말해서 신용부도 수학 프리미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55bp거든요. 이거 좀 말이 어려우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달보다 무려 11 베이스 포인트가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여전히 북핵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다고 완화되고 있다고 외국인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가능성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면 다 좋은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이게 또 부담입니다. 앞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원화가 4원 80전 상승한 1071원으로 마감해 줌으로써 급격한 원화 가치의 상승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만 이 급격한 국가 신용도 향상이 급격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본사를 둔 국내 기업들의 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의 순매수율을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 들어서도 매수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주시장에 긍정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증시가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어서요. 오늘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때문에 증시가 좀 출렁일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사실 이제 3, 6, 9, 12월 그러니까 3회 배수의 달에는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 선물 옵션도 모두가 동시에 만기하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4마리 마녀가 난독으로 부릴 수 있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쿼드러플 위칭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달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 대연, 4월이나 5월 이런 달은 1월달도 마찬가지죠. 전체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1월달에 옵션 만기일은 조정을 받은 적이 많았어요. 과거 한 10여 년간의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한 7, 8번은 1월달에 옵션 만기일 날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때가 매수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상승 기조가 전혀 붕괴되지 않았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 특히 선물과 옵션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크게 염두에 둘 필요가 없겠다. 다만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승 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그렇죠.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대로 홀딩 전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정은 매수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어요. 제가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척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과연 그동안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다시 말해서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종목군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 그렇죠? 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왜? 아직까지 데이터가 실적 호전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올해도 아직은 퀘션 마크 크림입니다. 저는 업종 전망을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고 이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30% 가까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전 업종, 전 종목에 걸쳐서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은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을 내겠다 하면 쉬운 장이라고 봅니다. 왜냐? 전문가들이 장이 아니라 골고루 참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지금은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자가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타이밍을 조금 더 조절해 주십시오 하는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낙폭과대되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한다는 전략으로만 임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사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지금 예상은 삼성전자가 약세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도체도 그렇죠.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한다면 여전히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IT 그리고 IT 부품 업주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전기차 OCI가 계속해서 신곡 경기를 펼치는 그런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급등했던 종목 추격 매수는 더 자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오히려 전기차 관련해서 눈여겨보시고 좋겠고 말씀드렸던 조선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그 시점이 결국 주가는 바닥이었습니다. 악재가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리 강력한 악재라더라 하더라도 그 악재가 발표되는 시점은 거의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이 이번 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조선. 그리고 최근 들어 건설업종. 장기 저평가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조선과 건설업종이 왜 상승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네.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부 텍사스 브렌트유가 지금 거의 69달러를 넘어서 70달러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유가의 급등 현상은 건설과 조선업종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화학, 정유업체들도 역시 같이 보셔도 좋겠고요. 자,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지난주 급등하다가 어제장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대가 낙폭과됐던 그룹으로 본다면 가장 낙폭과돼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롯데그룹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로도 폭넓게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오히려 지금장은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주식 편입 비중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싸게 그런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추운 날씨에도 그렇죠. 여러분이 주가 상승이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겨울에 추워도 겨울에는 좀 추워야 돼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주식시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거 경험을 봤을 때 1월 옵션 만기일에 증시는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맞는 옵션 만기일 오늘이지요. 변동성에 대비한 선물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지 궁금한데요.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뭐 이미 전략은 어제 배팅을 해서 짜놨었는데요. 뭐 이번 월물 저번 월물 해서 저희가 뭐 20지수 아래서부터 10호 매수 큰 그림을 끌고 왔었고, 그 다음에 333지수부터는 매수 절대 쫓아가는 매매는 저희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 저희가 다 사인 드렸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매도 관점 그대로 열고, 어제 반대 매매 조금, 그 다음에 반대 매매 또 이만큼, 그 다음에 마지막 오후에 329 중후반 지수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매도 홀딩 전략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야간장에 3포라는 큰 수익,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총 5포,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1, 2주 동안 드실 수 있는 구간들 하루 만에 먹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총 관점은 저희가 323 지수까지를 홀딩할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는 이미 326.7080대 야간장에 찍어서 저희가 일부 정리 들어가고 홀딩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325지수, 그 다음에 323.40지수까지 홀딩 전략 볼 거다. 그 다음에 윗구간 저항들은 우선 329, 330지수 저항이 있는데요. 예상 저항들 329지수에 예상 지지력대 323.50 자리 잡고 중간 구간들 지속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끌고 갈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어제 계속 한틱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좀 저희가 열받는다 해서 위아래, 그 다음에 매도 홀딩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야장 때 오는 거 확인했고 일부 정리 들어가고, 오늘은 반등 여력들 이 구간들 맞고 여전히 그냥 매도 쪽으로 홀딩할 전략들이고요. 그래서 주말 가다 익절을 시키더라도 323지수에서부터나 매수를 받을 생각이고요. 이미 마지막 배팅으로도 이미 3포 정도의 수익이 난 구간들이고, 그다음에 어제 배팅 들어가면서 별로 그림이 안 좋으면 한 2% 정도, 2.5% 정도의 수익을 얻을 거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그냥 추가 하락세 끌고 갈 생각입니다. 네, 국내 선물은 여기까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은 미국장 시작부터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어제 꽤 오랜만에 하락으로 장을 시작해서 오늘도 3지수가 모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셨을지 궁금하고요. 오늘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실제 매매한 내역들을 항상 그 다음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진짜 꼭 소설처럼 단 하루도 손실 구간 없이 매매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차 없이. 지금 어제는 우선은 저희가 유로 달러 매도 추세 큰 그림들 분명하게 위에서 이 시간대 여기까지 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9800 때부터는 매수 전략 펼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패턴들 매도로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매수로 얘네들 부합 본 다음에 눌리면 저가를 깨지 못하고 다시 무너졌던 자리까지 끌고 가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미장 전에 리딩을 시작할 때 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 홀딩 전략 드리고 정확하게 이 자리까지 매도 목표 다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상하던 그림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얘네들 템포가 좀 빨리 갔었지만 원래는 미장 때 반등을 주고 새벽장에 내리는 걸 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저녁 9시 정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매도를 쳐서 큰 수익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수들도 원래 그림들이 다 매도 전략들로 전환이 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S&P도 어제 저녁에 12시 부근에 정확하게 다들 마무리 지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크루드오일은 이렇습니다. 어제 크루드오일은 아시아 시장부터 70자리 맞고 매도 전략을 드렸고요. 63.25까지 1차 목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간 이후에도 좀 약하길래 그냥 이 구간에서 그냥 63.15는 간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그래서 홀딩 전략 드렸고요. 자, 오늘은 뭐 이렇습니다. 크루드오일 64달러, 그 다음에 62.50까지 좀 바운더리 넓혀놓고 이 구간 부합 바운더리를 뭐 노려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 변동성들 앞으로 뭐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좀 관망 위주로 할 생각이고요. 전략적으로는 아시아 유럽장 여전히 고가에서 눌림목이나 좀 보겠죠. 여전히 채널 구간들이기 때문에 관망 전략도 관망도 미덕이다 이런 생각으로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우선은 고점에서 눌림목 어제처럼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아시아 시장에서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에 올라오면 매도해서 매도를 드렸었고 1차 지지력들, 그 다음에 2차 자리들을 드렸는데 2차까지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익절을 잡고 대응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오다 보니까 익절을 못 하신 분들 한두 분 계시길래 여전히 매도 전략 그대로 여기까지 끌고 가면 된다. 그래서 뭐 별 무리 없이 어제도 전체 다 수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규들도 어제 정확히 1차 목표, 2차 목표로 매도가를 드렸습니다. 자, 어제 유럽장 개장하면서부터 갑자기 힘들이 세졌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얘네들 보기 전에도 일봉상에서 매수 존이 좀 더 남아 있었는데 그게 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구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쳤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 구간들 하방 여력을 추가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여전히 얘네들이 힘이 없으면서 저희는 익절이 된 상태고 재매도를 위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 구간에서는 매수 쫓아갈 일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에서도 가능성이 있으나 가더라도 매수 쫓아가면 죽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래 구간도 지지력은 있지만 여전히 반등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삼각 수렴 구간들 이 매물대들 깨는지를 봐야 되겠죠. 하여튼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반등의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볼 거고요. 오늘 또 뭐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저번 주 뭐 여전히 계속적으로 큰 수익들 내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또 조심히 해서 성공 투자는 날이 되시기 바라고 관망도 미덕이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좋은 자리들 오지 않으면 좀 참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자, 오늘도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한파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까지 내려왔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춘천 역시 영하 16도로 어제보다 추위가 더 강력해졌고요. 전주 역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데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아 출근길에는 강한 한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지역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충남 서해안, 호남, 제주도 5에서 10, 제주 산간으로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충남 서해안을 제외한 충청도와 영남 지방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야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으로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7도, 인천 영하 8도, 청주 영하 6도로 예년보다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은 하늘 아래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경보가,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로는 눈이 오겠습니다. 한파의 기세는 낮에도 여전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전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 등으로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눈 소식이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더욱 추워집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